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최근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견례장에서 말이죠.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제가 파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어떻게든 이 결혼을 깨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자기 아들과 저를 결혼시킬 마음이 없으면서 상견례장에 나왔는데 저희 집이 평범한 줄 알았던 예비 시모는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며 탐탁지 않아 했고 거기다 제가 과거 대회에 나갔다가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도 트집을 잡으며 어떻게든 이 결혼을 깨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오히려 저는 운이 좋은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물론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속물이었는데요. 예비시댁은 자기 아들이 세상 잘난 줄 아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 저희보다 집안이 더 잘 산다고 생각했는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길래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 쪽은 저희가 아니라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마음이 절로 가더라고요.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남자친구와 저는 다툰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화할 때 서로 기분이나 감정이 상할 일이 거의 없었죠. 저나 남친이나 서로 기분 상할 만한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든 서로를 존중하며 만났습니다. 남친 친구들과 만난 적도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셨으나 남자친구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은 몸에서 안 받으니까 못 마신다고 했고 담배는 피웠다가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친구들 담배 피울 때 담배 생각 안 나? 안 나. 완전히 나 끊었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담배 냄새 질색하잖아. 저와 약속한 걸 꼭 지키고 싶다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며 제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남친은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누나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남친과 만나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차도 쪽으로 걸으면 남친이 바로 자리를 바꾸고 제가 짐을 들고 있으면 바로 들어줄 정도로 남친은 정말 자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너가 좋으냐고 혹시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게 아니냐 하면서 제가 장난식으로 말하면 남자친구는 누나한테 배웠다고 했습니다. 누나? 우리 누나가 항상 그랬거든.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꼭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여자들이 좋아한다면서. 누나는 만나는 사람 없으셔? 지금은 없어. 자기 누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대충 나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40인 나이였는데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이도 좀 있어서 결혼 생각이 없는 분인가 싶었어요. 암튼 남자친구는 자기 누나한테 코치를 받는 것 같았고 성격은 약간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남친의 직업이 변리사였는데 공부만 하느라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친 누나가 이것저것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거의 제가 갈 곳을 정하는 편이었습니다. 이건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 성격상 친구들을 만나도 어디로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제가 많이 알아보는 편이었으니까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는 데이트 코스를 짜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오늘 되게 바쁘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항상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서 이번엔 내가 계획을 좀 세워봤어. 정말? 계획이 뭔데? 봐봐. 오,
암튼 오늘 할 거 많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종이에 뭘 할지 적어온 걸 대충 봤는데 남친은 시간대별로 장소를 적어왔더라고요. 지영아, 다 먹었어? 응, 왜? 그럼 얼른 일어나. 다음 코스 가야 돼. 좀 천천히 가자. 거기 적어온 대로 다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래도 계획대로 하면 좋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데? 이번엔 서점이야. 서점? 어, 가서 책 좀 보자. 나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저도 서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 대형 서점으로 향했는데 남친은 책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날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의자에 빈자리가 없었는데 서서 한참이나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점에는 꼭 책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구경할 것도 많아서 다이어리 같은 펜시 용품이랑 또 생활용품까지 이것저것 구입도 했습니다. 지영아, 이거 받아. 내 거야? 나 책 사면서 자기 것도 하나 골랐어.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꼭 읽어봐. 알았어. 고마워. 잘 읽을게. 이날 남친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은 제가 이미 읽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절 생각해서 선물해 준 거라 모른 척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쉴 틈 없이 남자친구가 짜온 계획대로 움직이려니 너무 타이트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보통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는데 이날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또 전통시장 가서 부침개도 사 먹고 아주 바빴어요. 다리는 무지 아팠지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항상 이렇게 계획을 짜오진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었고 대부분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둘 다 바쁘니 거의 주말에 만날 때가 많았고 남친은 저에게 연락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지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 보러 갈래? 무슨 공연? 우리 누나가 얼마 전에 뮤지컬 보고 왔는데 엄청 재미있었대. 그래서 너도 괜찮다고 하면 오늘 예매하려고. 그래? 보러 가자. 나도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해. 잘 됐다. 그럼 바로 예매한다. 남자친구는 누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누나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해서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 집에 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던 날도 아니었고 남친 집 근처에서 만났다가 물건을 두고 왔다면서 금방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뭐 없어졌어? 아이씨, 어떡하지? 나 지갑 놓고 왔다. 잠깐만 올라갔다 올게. 알았어. 그런데 너 여기 있게? 지갑만 가지고 올 거잖아.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지 말고 같이 올라가자. 집에 엄마랑 누나 있거든. 인사도 하면 좋잖아. 제가 밖에서 혼자 기다려야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는지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족들이 다 있다고 하니 부담이 되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금방 나올 거니까 괜찮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예상한 대로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엄마! 아들! 나갔다가 왜 다시 들어와?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네, 강재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우 여친이 왔다고? 어디? 안녕하세요. 저 선우 누나예요. 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엄청 예쁘다. 나 잠깐 지갑 가지러 왔어. 금방 나갈 거야. 누가 뭐래? 잠깐 들어와요. 네. 이 녀석은 어디서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대? 평소에 예쁘다는 말 많이 듣죠? 아니에요. 아니긴. 우리 선우가 잘해줘요? 네. 선우 제 숙맥이라 연애하는 것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잘해줘요? 가자, 지영아. 우리 나가요. 타이밍 봐라. 이 누나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 빨리 나가야 돼.
그래, 너무 늦지 말고. 안녕히 계세요.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고, 누나라는 사람은 저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외모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서 좀 난감했어요. 우리 누나가 좀 짓궂지? 집에서도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별 신경 쓰지 마. 우리 빨리 공연 보러 가자. 그래. 이날 저희는 공연을 아주 재미있게 봤고, 나와서 시간을 보니 오후 7시가 넘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하던 중 남친의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배고파. 자기야, 우리 뭐 먹을까? 오랜만에 분식 어때? 분식 괜찮지. 그런데 요 앞에 국밥도 좀 땡긴다. 그럼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아니야, 내가 고른 음식은 꼭 맛이 없더라. 자기가 정해. 난 국밥도 괜찮은데? 지영아, 잠깐만. 누나, 왜? 공연 끝난 거 어떻게 알고 바로 전화했어? 알지. 아, 그래? 알았어, 땡큐. 무슨 전화야? 누나가 지금쯤 공연 끝났을 것 같다면서 맛집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래. 맛집? 누나도 공연 보고 거기서 저녁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다네. 빨리 가자. 거기가 9시에는 문을 닫는 곳이라 지금 빨리 가야 된대. 그래, 알았어.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누나랑 사이가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쁜 것보다야 훨씬 나았으니까요. 공연도 보고 맛있는 저녁까지 먹고 나니 주말을 아주 잘 보낸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날 헤어지기 전 남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영아, 나도 너네 집에 인사 가고 싶어. 나도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린 건 없는데? 아까 인사했잖아. 그게 무슨 인사야. 암튼 얼굴 도장 찍었잖아. 나도 자기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단 말이야. 인사드리고 부모님하고 친해지고 싶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내가 말씀드려 볼게. 남자친구는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을 따로 예약할까 싶었는데 남친이 집에서 편하게 보고 싶다고 하길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뭐야, 정장 불편하지 않아? 이럴 때 항상 입어서 지겹다며. 그래도 오늘이 보통 날도 아니고 처음으로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이잖아.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그런데 무지 떨린다. 그럴 거 없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으셔. 제 말대로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자라면서 화내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두 분 사이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도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선우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이리 앉아요. 우리 딸이 사진으로는 참 많이 보여줬는데 직접 보니 반가워요. 네, 저도요. 지영이가 얼마나 자랑을 했나 몰라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다고. 아닙니다. 저 그 정도는 아닌데 지영이가 좀 과장을 한 것 같네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어서 차 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긴장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럴까 그럼? 한참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자친구도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렸고 갑자기 제 방 구경을 하고 싶다길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방이 되게 아기자기하다. 좀 어수선하지. 내가 소품 사는 걸 좋아해서 잡동사니가 많아. 아니야, 보기 좋아.
그런데 저거 앨범이야? 볼래? 남친은 제 방에서 갑자기 앨범을 발견하고는 보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야, 주영이 넌 어릴 때부터 예뻤구나. 애기 때는 다 예쁘고 귀엽지 뭐. 잠깐만, 이거 뭐야? 상장이네? 공부도 잘했구나. 자기가 나보다 상장은 훨씬 더 많지 않아? 그렇지도 않아. 이건 뭐야? 자기 대회도 나갔었어? 아, 이건 동네 사람이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다가. 1등이면 대단한데? 뭘 대단해, 한참 전인데. 나와서 과일 먹어. 엄마. 자기야, 나가자. 알았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남자친구가 많이 긴장하지 않고 얘기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배웅 잘해줬어? 엄마가 보기에도 반듯하지? 그렇더라. 예의도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아빠는 좀 섭섭하다. 왜요? 너 기억 안 나? 크면 아빠랑 결혼한다고 해놓고 벌써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네 아빠 괜히 저러신다. 그냥 웃고 넘겨. 그래도 난 아직 아빠가 최고야. 알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결혼하면 집에 발길 끊을 거 아니야? 매일 올게. 아니면 같이 살까? 그거 좋네. 같이 사는 거. 그건 엄마가 싫다. 얼른 시집 보내고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삽시다. 아빠는 평소에도 저런 농담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도 듬뿍 주셨는데 막상 결혼할 때가 다가오니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그 누구보다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잘 살길 바라시는 분이셔서 기분 좋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친은 저희 집에 여러 번 인사를 왔고 부모님도 좋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빠도 아들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신다며 남친과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와 만난 지 3년이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하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 저는 남친과 만나면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양가 도움 없이 둘이 알아서 해보자고 얘기했고 결혼하는데 너무 많은 돈은 쓰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남친은 결혼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라 이해하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이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원래 만나서 영화를 보든 밥을 먹든 거의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를 하는 건 남자친구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평소보다 연락도 뜸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변했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남친의 직업 특성상 일도 많고 야근도 잦고 거기다 곧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영업도 하기 시작했기에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나 아직 사무실이야. 오늘도 야근이구나? 일이 많다. 산더미야. 퇴근하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나 벌써 집에 왔어. 벌써? 벌써라니,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나 오늘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연락 기다리지 말고 자. 너무 늦으면 문자할게. 그래, 알았어. 고생해. 저도 회사에서 늦게 끝날 때가 종종 있었지만 남친처럼 야근이 잦은 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거의 정시 퇴근이었죠. 그래도 서로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만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식장은 어디로 하면 좋을지,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로 얘기도 잘 끝내고 결혼 날짜를 잡고 식만 올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고 양가 인사도 드렸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가족들이 저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아이 없는 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굳이 상견례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제가 자기 아들을 놔주지 않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는지 상견례 때 아주 확실히 해두려고 나온 거라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와 부모님은 기분 좋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약속 시간보다 일찍 준비하시는 부모님이라 2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우리 도착했어. 벌써? 우리가 좀 일찍 온 거니까 천천히 와. 급하게 운전하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우리도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잠시 뒤 예비 시댁 식구들도 도착해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모두 계셨지만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계시지 않고 어머님과 남친의 누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남친의 어머니는 본인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이 솔직히 좀 잘났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아들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 남친 어머님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혼자 계속하셨고 중간에 말을 끊을 수도 없어서 그냥 들어야 했습니다. 공부머리라는 게 타고나는 건 알고 계시죠? 제 아들이 저를 닮았는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아들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제가 제 얘기만 했네요. 그럼 딸 자랑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니,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지영이가 대기업 연구원이니까 공부야 곧잘 했겠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별해서 지금 제 옆에는 없지만 저희 애들 아빠와 선보고 결혼했습니다. 연애 한번 안 해보고 결혼했지만 아주 잘 살았어요. 혹시 두 분은 연애 결혼하셨어요? 네, 저희는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결혼은 집안끼리도 잘 보고 해야 하는데. 집안도 서로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는 말씀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결혼 당사자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 사랑만 믿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커플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상견례 날 남친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저나 부모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없던 건 자기 엄마가 계속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쳐다보고 눈치를 줘도 저와 얼굴을 마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온 남친의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남친의 누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여태 미혼으로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한 번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딸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 딸은 예전에 결혼했다가 집안 차이로 이혼했습니다.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제 딸도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집안 차이 그거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기우는 집이었는데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시켰다가 이혼했으니 우리 선우는 집안을 꼭 봐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자꾸 제 얘기만 하게 되는데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애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혼자서 실컷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단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이유는 예단이었습니다. 저 어머님, 그건 선우 씨하고 이미 얘기가 끝났는데요.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너는 여태 내 말을 어디로 들었니? 결혼이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남자친구의 집은 강남이었고 딱 봐도 어느 정도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요구하는 목록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정확히 받고 싶으신 예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기본은 해야죠. 기본이라고 하길래 흔히 하는 예단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친척들 한복을 맞춰야 하니 한복값이랑 오래된 가전은 다 바꿔주셨음 합니다. 애들 살 집에 넣을 가전이 아니라요? 그거야 당연히 하는 거고 저희 집의 가전이 대부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목록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예단비를 50만 원씩 해서 친가외가 합치면 10집이니까 500만 원도 준비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상견례를 하기 전 저만 따로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일부러 작정하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요구하나 싶어 조용히 들어봤는데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무리한 예단 요구 외에도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다 달라는 건 물론이고 식대까지 내라고 하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저희 엄마가 너무 기막혀서 한 말씀을 하시려는데 남친 어머니는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 듣고 나서 그때 말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강남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토박이나 마찬가지죠. 현재 사는 집 말고도 아파트가 한 채 더 있고 공동명의이긴 하지만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시골에 땅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양쪽 집안이 너무 차이나면 결혼은 무리겠죠? 우리 선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현재 사시는 집이 강남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리고 30평대 아파트에 사신다고. 저희 사는 집에 애들이 결혼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는 환경 그거 무시 못합니다. 제 아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겠어요? 그거 다 환경이에요. 애가 타고난 머리도 있지만 강남에서 공부시켜서 공부도 잘했고 솔직히 다들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죠. 대출을 풀로 받아도 강남에 집 한 채 사기 힘든 게 요즘 현실인데 저희도 비슷한 수준의 집안과 사돈 맺고 싶습니다. 상견례를 시작하자마자 본인 아들 똑똑하다고 자랑하더니 이내 생략하기로 했던 예단 요구에 시댁 재산 목록까지 공개하고 이건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결혼은 허락 못한다고 얘기하려고 자리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들은 남자친구를 보니 이미 가족끼리 다 입 맞추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애들끼리 이미 예단이나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요? 네, 아닙니다. 저는 생략하기로 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친의 누나가 귓속말로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집은 둘이 무슨 반반 부담해서 신혼집을 얻는다고 했다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영이처럼 일단 직장인도 아니고 편리사인데 이런 사이가 생기는 거면 집 정도는 해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딸도 좋은 직업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도 서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결혼은 말씀하신 대로 집안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 아닙니까? 엄마나 아빠는 그래도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고 저와 결혼해서 잘 살 거라 생각하셨기에 어떻게든 좋게 얘기해 보려고 하셨는데 남친 어머니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실까봐 제가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설명이 더 필요하세요? 그런데 그때 또 남친의 누나가 남친 엄마 귀에 대고 무슨 말을 속삭였습니다. 이쯤 되니 남친 누나가 조종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너 20살 때 미인대회에 나갔었다며? 네, 그게 왜요? 우리 아들이 저번에 네가 미인대회 나가서 1등 했다고 상장인가 보고 집에 와서 자랑하듯 말하더라. 그런데 그게 자랑은 아니지 않니? 코트로 보기에는 예뻐서 뽑히는 대회 같지만 1등까지 했으면 여기저기 풀려다녔을 텐데 그런 대회는 자랑할 게 아니라 숨겨야지. 어머님, 그 대회는 저희 동네 번영회장님 추천으로 참가했었고 1등 수상하고 나서는 해당 지역 특산물 홍보차 사진 촬영하고 화보에 실린 게 전부였어요. 그건 내가 모르지. 그거 말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암튼 그 얘기 듣고 내가 좀 찜찜해서 혼났다. 듣자 하니 좀 불쾌하네요. 뭐가요? 그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 불려다녔을지도 모른다니 대체 어떤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걸 제 입으로 꼭 말해야 해요? 이보세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가만히 계시다가 화를 내셨는데 아빠가 그런 엄마를 말리셨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가만히 계시니 답답했는데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남친의 어머니는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마지막이라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선우가 곧 변리사 사무실을 개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업하느라 정말 바빠요. 혹시 개업하는데 사무실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나요? 변리사 개업해서 6억 벌었다는 뉴스 기사 보셨죠? 못 보셨다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보통은 사자 직업 가진 사위가 생기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온다고 하던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은 강남 큰 사거리 주선 빌딩 아시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디요? 주선 빌딩이요? 네, 그 건물이 유명하니 들어는 보신 모양이네요. 거기 한 달 월세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네, 잘 알죠. 이날 남친의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걸 다 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오는 대로 말하더라고요. 목적은 파혼이었을 테니까요. 제 입에서 이 결혼은 절대 못한다는 말이 나오길 원했던 것 같길래 저는 가만히 앉아있는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이 결혼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정말이야? 응?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습니다. 잘 됐네. 혹시 우리 아들 변리사라고 해서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할까봐 걱정돼서 확실히 못 바꾸려고 나왔는데. 그 말에 그제야 남친이 저와 눈을 마주치더군요. 아빠도 계속 참고만 계셨는데 예비 시모가 계속해서 양쪽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결혼은 무리라며 자기가 할 말은 다 끝났다고 하자 아빠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따져보니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결혼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렇게 한쪽이 기우는 결혼은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 입 아프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지영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오래 근무하다 재작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제 아내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현재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둘 다 정직하게 살았고 제 딸도 올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돈만 밝히는 그쪽 집안에 제 귀한 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준 차이 나는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건 말도 안 되죠. 여보 뭐해요? 얼른 일어나요. 주영이 너도. 아니, 뭐라고요? 돈만 밝혀.
수진이 뭐 어때서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 결혼시키면 잘 살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무슨 예단을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거 받으면 자식이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자식이 불행하길 바라는 부모처럼 보입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면 될 걸. 그리고 아까 주선 빌딩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 건물에 사무실 얻으려면 돈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건물주가 아무나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으로 며느리 잘 얻으시고 다시는 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남친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급한 수준으로 말을 했습니다. 참나. 무슨 그 건물주랑 친구라도 돼요? 어디 사는 척이야? 재수없게. 그래서 저는 못 참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선 빌딩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뭐? 저희 아빠세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도 아마 그 건물에 사무실 얻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저도 식당에서 나왔고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화하는 게 너무 짜증나서 안 받았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다 끝났는데 여긴 왜 왔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우리 지영이 보러 온 모양인데 지영이도 보려고 온 거지만 어머님 아버님 뵙고 사죄드리려고 왔습니다. 누가 왔어? 아니, 어떻게 여길 또 찾아오나? 돌아가게. 누구야? 야, 너 지금 뭐해? 무릎까지 꿇고? 미안해 지영아. 진짜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거 다 우리 누나가 시켜서 그런 거야. 엄마도 처음에 너 마음에 들어야 했어. 헛소리하지 말고 가라. 누나가 한 번 결혼에 실패해서 엄마는 내 결혼만큼은 잘 시켜보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누나 말 듣고 마음이 바뀌셔서 그런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 사람이 네 의견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하냐? 하긴 너랑 연애하면서 뭐가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말도 못하는 찐따 같은 놈이었으니 집에서는 어땠을지 다 보인다. 그런 놈이 네 회사를 차린다고? 손님들이 뭘 믿고 너한테 일을 맡기겠냐? 진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빌 거였으면 아까 니네 엄마가 말 막 쏟아낼 때 어떻게든 그 입을 막았어야지. 내가 이 일 수습할게. 수습하면 우리가 좋다고 할 줄 알았나? 자네 여기 찾아온 것도 자네 의지 맞나? 네? 자네 어머니가 가서 용서 빌라고 해서 온 거 아니냐고 묻는 거네. 우리가 평범한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가진 거 없어 보이니까 무시할 땐 언제고.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냐고. 아닙니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럼 아까는 왜 가만히 있었는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아빠의 말씀대로 남친은 자기 엄마와 누나가 또 시키는 대로 사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 집에 건물이라도 없었다면 남친이 이렇게 찾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네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 딸한테 사과하라고 전해. 아까 상견례장에서 우리 지영이한테 미인대회 출신이 어쩌고 막말한 거 바로 사과하라고. 네? 못 알아들었나? 아니요. 알겠습니다. 마침 요 앞에 엄마가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잠시만요. 남친은 아빠의 말씀에 급하게 나가더니 몇 분 뒤 자기 어머니와 함께 다시 왔습니다. 제가 아까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이한테 똑바로 사과하세요. 남친 엄마는 잠시 머뭇거렸는데 엄마 뭐해? 빨리 우리 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그래. 지영아, 내가 아까는 정말 미안했다. 내 말에 상처받았다면 사과하마. 솔직히 그런 대회 출신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길래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엄마 사과만 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그런데 왜 아무나 수상 못하는 거 알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날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와 무례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사과를 했으니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너랑 왜 결혼을 해? 내가 미쳤니?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안 돼? 그런 막말을 들어놓고 사과 한마디에 상처가 사라질 거라 생각해? 내가 너랑 사는 내내 정말 잘할게, 어? 됐어. 가서 니네 가족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 그리고 니네 집안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라. 난 너랑 수준이 안 맞아서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남친 엄마도 같이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 앞에서 사과를 했는데 끝내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하자 본성이 나왔습니다. 상견례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아니, 이럴 거면 사과를 왜 하라고 한 거야? 사과하면 결혼 허락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대기업 임원? 교사? 참나. 지금 퇴직하고 직업 없으면 무직이지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네. 아유, 엄마 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네 결혼 때문에 억지로 와서 사과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남친 엄마는 이날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질렀는데 역시나 수준 이하였습니다. 아빠는 그 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혼자 흥분해서 난동을 부리느라 경찰이 온 줄도 몰랐던 남친 엄마는 집에 도착한 경찰을 보고 크게 놀랐는데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네? 어머나 세상에. 저희 그냥 갈게요. 네? 조용히 갈게요. 다행히 더 난동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갔는데 그날 이후 완전히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전 남친과 전 남친의 엄마를 경찰서에서 한 번 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관리하고 계시던 강남의 건물에 누군가 낙서를 했고 CCTV를 교묘히 피해서 얼굴 비추지 않게 낙서하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처음엔 범인을 잡지 못해 직접 업체를 불러 낙서를 지웠는데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범인은 키가 작고 검은색 후드를 입고 마스크까지 써서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낙서를 마친 사람이 도로에 세워진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다른 건물 CCTV에 찍힌 걸 확인하면서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와 아빠가 급히 경찰서로 가셨는데 범인은 바로 전 남친의 엄마였습니다. 저도 뒤늦게 엄마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는데 전 남친도 와 있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화가 나셔서 이건 일부러 한 행동이니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고 합의는 절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초범이라 벌금에 그칠 거라고 했고 서로 잘 얘기해서 합의하는 쪽으로 하라고 계속 저희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전 남친 역시 이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대신 잘못했다고 우는데 그걸 본 전 남친 엄마가 부끄러웠는지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빠는 고민 끝에 그동안 건물 외벽 낙서를 지우느라 들어간 비용을 청구했고 남아있는 낙서를 직접 지우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 남친 엄마는 업체에서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낙서 제거 전문업체이고 오늘 의뢰받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저 사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솔직히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지웁니까? 경찰서에서는 분명 직접 지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것. 죄송하지만 여긴 지울 사람이 따로 있으니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은 모두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날짜 정확히 지키셔서 낙서 다 지우세요. 네. 이날부터 전 남친 엄마가 건물 앞에서 낙서를 직접 지웠는데 사는 곳도 강남이다 보니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외벽이 깨끗해진 이후 전 남친 엄마는 다시 한번 아빠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는 돌아갔는데 그날 이후 전 남친 엄마는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회사에서 집으로 동선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보기 쪽팔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지치더라고요. 그냥 저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친을 저에게 소개해줬던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 잘 지내지. 오랜만이다. 너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살았어. 네가 알았으면 나한테 소개를 해줬겠어? 미안해. 됐어. 그 집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런데 네가 듣고 싶을지는 모르겠는데 걔 말이야. 어? 누구? 오선우. 걔 변리사 사무실 차려서 대박 나는 줄 알았는데 영업이 잘 안 됐는지 망했대. 참나. 걔 그럴 줄 알았다. 그 성격이 영업은 무슨. 암튼 월세 못 내서 밀리다가 보증금 까먹고 요즘 다시 회사 소속으로 일하려고 알아본다는데 여태 백수란다. 사짜 직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걔가 뭐라고 살든 이제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그래, 알았어. 암튼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우리 한번 보자, 응? 알았어. 종종 연락해. 이날 이후로 저는 전 남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든 전문직이니 밥벌이는 하겠지만 그런 성격에 저급한 인성을 가진 엄마와 누나까지 어떤 여자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갈까 싶네요. 저도 그동안 조용히 살면서 삶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대리를 오래 달고 살았는데 드디어 과장이 되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쫙 났었는데 처음엔 이걸 어쩌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남들은 정말이지 다른 사람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제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승진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시고 아빠는 건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라 아빠는 매일같이 건물 앞 청소를 직접 하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겉으로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부모님 때문인지 저 역시도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조건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